주렁주렁 참 많이 달렸습니다. 열매도 깨끗하고 잎도 아주 깨끗합니다. 홍로도 색깔이 현재 잘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TV입니다. 9월달 주요 가수원 관리에 대해서 핵심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가격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만 상품성에 따라 수치 가격은 편차가 아주 큽니다. 10kg 기준 보통 4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9월은 아직도 환경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병해충이 기승을 부립니다. 소골석이든 탄저병은 주춤한 단계입니다만 농사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늦게 감염된 탄저병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고 8월 감염된 견물이 썩은 병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견물이 썩은 병을 이전시키는 것에 대해 흡수나방류가 많이 관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흡수나방류는 뒤에서 별도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가해한 부분이 스펀지화가 되고 부패병 부분에 구충물을 흡집하고 감염된 구충물로 건전 열매로 다시 구충할 경우 부패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계 인접에서 토양 수분이 과하다 하다면 질소 성분의 흡수가 많아져서 착색이 나쁘게 됩니다. 따라서 수확 20일에서 30일 전에는 관수를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도 열과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 열매가 익어서 과육 조직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지를 너무 빨리 벗기게 되면 이 과민이 일시적으로는 붉게 착색이 되지만 다시 엽녹사가 생성되어 녹색이 됩니다. 즉 회청 현상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오히려 착색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봉지를 벗기게 되면 착색이 충분하지 못하고 과실의 당 함량도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 봉지 벗기는 시기는 중생종은 수확 15일에서 20일 전에 봉지를 벗기시고 만생종은 30일에서 40일 전에 봉지를 벗기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겉봉지를 벗기고 난 다음에 5일 정도 경과 후에 마지막 속봉지를 벗기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엽녹소 탈색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봉지를 벗기셔야 됩니다. 봉지 벗기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봉지 벗기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수확 인접 무렵에 칼슘 연면살포를 권장드립니다. 칼슘 연면살포는 과육의 조직의 연화를 방지하고 밀 증상의 경감,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살포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탄저병 확산의 원인 중에 고온기, 과피의 호흡으로 인해서 과피의 기공이 확장되면서 그 벌어진 틈으로 탄저균이 빗물과 함께 감염을 더 확산시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살포를 통해서 과피 조직을 야물게 하고 침략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균카바, 균마가의 살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슘은 이 과피에 직접 묻어야 됩니다. 수확 전에 한 2회 정도 살포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물론 칼슘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쯤 도장지를 제거하시는 것도 후기 열매 비대에도 다소 도움이 됩니다. 도장지가 소비하는 양분을 열매로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도장지 제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관 전체에 속속들이 햇볕이 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부분이 햇빛을 가리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확 건접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도장지를 따내시게 되면 분산되어야 할 수분이 열매로 집중되어 꼭지 열과 발생이 높습니다. 다 익어가는 열매는 과육 조직이 다소 무릅니다. 그래서 열과가 더 잘 발생된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저 센 것 위주로 1차 제거하시고 향후 열매에 착색이 조금 물들 무렵에 최종 복잡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늘어진 가지가 많다면 늘어진 가지를 받쳐주는 것도 햇볕이 수관 내부로 잘 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잎은 왜 따는가? 착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잎 따기를 너무 일찍 하시거나 도대체가 많이 따시게 되면 오히려 과실 비대와 착색, 당도, 꽃눈의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격 작업은 분산되어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저격은 9월 하순경에 과실에 직접 다이는 잎파리 위주로, 2차는 10월 상순경에 1차보다 좀 더 실시하시고 3차는 한 바퀴 쭉 돌아보시면서 미진한 부분을 따내시면 되겠습니다. 저격 시기는 중생종은 수확 10일에서 15일 전에, 후지 같은 만생종은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스킵 건너뛰어 보지 마시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공 농사를 위해서는 해마다 시기마다
서로 관찰하고 상의하고 대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조금 안다 싶으면은 이제 됐다 싶어서 혼자 막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결말이 썩 좋지 않는 경우를 제가 또한 많이 봐왔습니다. 이 은박지 피복은 과실 하단부에 착색을 원만하게 유도하는 작업입니다. 적엽 작업이라든지 도장지 제거 작업을 다 완료하시고 난 다음에 수확 대략 10일 전에 피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가수원은 견문이 썩은 병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견문이 썩은 병, 즉 부패병 방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외로 거름병에 감염된 과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름병은 봄, 가을 기온이 낮고 강우가 많은 해에 특히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고온기에는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온의 습도가 높고 통풍이 나쁘고 약재 방제가 미흡한 경우에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봉지 씌우는 농가는 이 과실 표면에 물기가 있을 때 봉지를 씌우게 되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말매미의 노숙 약충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경에 땅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나무 줄기나 잎 뒷면에 몸을 고정시키고 탈피를 하면은 성충이 됩니다. 이 성충은 나무 줄기에서 흡집을 하며 가지에서 산란하게 됩니다. 한 개의 산란 흔 속에 알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한테로 월동했다가 이듬해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에 부화해서 가지에서 내려와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뿌리를 가야 하면서 6, 7년 침잠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수확 인접기에는 흡수나방이나 말벌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흡수나방은 과일의 특유한 향기를 맡고 성충이 밤에 가수원으로 날아들게 됩니다. 따라서 구침으로 흡집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주변 야산에 은신해 있다가 일몰 1시간 전후에 가수원으로 날아와가지고 새벽까지 피해를 주고 날아갑니다. 흡집한 부분은 스펀지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패화가 됩니다. 주로 산지형 가수원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야간에 출몰하기 때문에 방제가 사실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유인 트랩인 유화 등이나 곤충 포집기를 설치하시거나 가수원 내 또는 바깥쪽 주변에 제초 작업을 하셔가지고 은신처를 원천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제가 거의 종료되어 갑니다. 9월달이면은 금년도 사과 방제는 거의 종료가 됩니다. 방제 약재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치료제인 바이코 또는 아리비타놀과 안트라콜 수화제 또는 다이세넴 수화제를 가용하시고 거기에다가 살충제 순나방약인 알타코아, 가이던스, 알리세, 신기록 D, 프레바토 그런 살충제를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데시스나 아리피레스를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방이 많이 보일 경우에는 휘소식이란 이런 살충제도 가수원이나 가수원 주변에 단독 살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산가리 성분인 부리오나 피팅골드, 인산칼슘 이런 것들도 연면 살포하셔가지고 질소의 흡수를 차단시키는 것도 착색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년도 종착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규 방제의 최종 살포는 후제의 경우 9월 하순 10월 초가 되겠습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